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축을 등한시하다니. 시드 모으는 거 기초가 저축이고 이 기본이 돼서 재테크하는 건데 기본 자체를 등한시하네요.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고 징징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직장 다니 돈 없다고. 요즘에 징징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방송에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렇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징징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자신만 그 문제를 몰라요. 알려줘도 고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건지. 일단 저축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저축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야, 내 월급 뻔한데 이것저것 떼거나 남는 게 없어. 굳이 얼마 모으겠다고 쪼들리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요즘에 뭐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돈 넣어서 뭐 하려고. 그리고 요즘에 뭐 직장인이 백날 천원 모아봤자 아파트 한 채 장만 못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쪼들리게 사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살던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많이 안 계시지만 그 저축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삽니까? 잘 사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니, 저축도 안 한다는 거는 실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잖아.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잘 살 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닐 리가 없어요. 우리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뭐냐 하면, 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분도 많아졌습니다. 직장은 다니는데 모이는 게 없다. 이 징징거리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돈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게 좀 어려워진 거, 빡세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개인한테 문제 있습니다. 이건 남 탓은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 나간 돈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것을 포기를 안 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월급이 적어도 돈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월급 적은데 돈을 모으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뭔가 그 인프라적인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도 인프라 누렸으면 누렸지, 불편하게는 사지 않겠다는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중독에 빠져가지고 호적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란시 먹었던 사람 계속 먹어야 되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구매했던 사람 계속 구매해야 돼. 택시를 탔던 사람 계속 타야 됩니다. 온라인 게임 현질을 하는 사람 계속 해야 됩니다. 토토를 하던 사람 계속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건데 그건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돈이 안 모인대요. 당연히 안 모이지. 그러면 요즘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뭐 돈 안 모인다고, 돈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있죠. 보통 저런 사람들 보면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항상 하는 말이 뭐 대한민국 안 망하냐, 전쟁 안 나냐, 돈 많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뭐 이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저렇게 돈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요. 돈 없다고 하면서, 야, 너 돈 좀 있냐? 있으면 좀 얼마만 좀 해줘. 다음 달 월급 나오잖아, 갚을게.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한다? 이런 사람을 되도록이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맛집도 자주 가고 자동차도 중형차 이상 선호하고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요. 그러면서 모을 돈이 없다고 징징대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바로 옆 나라긴 한데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가장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생리세도 비슷한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국민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아껴 쓰고 절약하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일본 우리나라보다 어떤 이제 그 생활 물가는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집값이나 어떤 교통비 그리고 공공요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물가 비싸다는 건가? 잠깐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먹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 같은 게 좀 많이 비싸요. 세금 많이 뗍니다. 일본이 만약 200을 번다 치면 한 30만 뗍니다. 우리나라 한 20만원 정도 떼는데 20만원 안 되게 떼는데 일본은 30만원 떼요. 우리나라 세금도 더 많이 떼고 거기다가 일본은 이런 전기세나 수세가 비쌉니다. 가스비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을 마음대로 트지 못합니다. 약간 절약을 강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절약하는 거야. 절약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는 게 적어도 확실히 좀 많이 쓴 느낌이 있어요. 버는 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남들 의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현생이 안 좋아도 뭔가 남들한테 꿀리면 안 돼.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돼. 뭔가 유행한 게 있으면 나도 한 번쯤 해봐야 돼. 남들이 가본 데 있으면 나도 가봐야 돼. 남들이 먹어본 게 있으면 나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돼. 이런 마인드. 왜 그런 거 있잖아. TV 같은 거 보면 뭐 맛집 나오잖아. 그럼 나도 가봐야겠다. 저 맛집이 정말 맛집인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TV에 어떤 관광지가 있어. 연예인 나가지고 거기 이제 관광하는 거 보여줘. 그러면 나중에 나도 저기 가야겠다. 인기 많은데네. 그러니까 내가 가보고 싶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가볼 만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지역이면 일단 가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의 문화도 굉장히 심하죠. 맛집 갈 수 있습니다. 맛집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맛집 갈 수 있죠. 근데 보통 유명한데 맛집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자동차도 중형차 이상. 근데 우리나라 좀 역사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도 핵가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형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점점 식구가 없거든요. 식구가 없는데 왜 카니발 같은 차가 인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카니발이 싼 차가 아니거든요. 연비가 좋은 차가 아니라는 거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경차가 많이 없습니다. 경차가 중진형도 아반떼 말고는 없죠. 오히려 이제 중형 세단이 많죠. 중형이나 중대형 그랜저가 많죠. 사실 그런 차가 필요한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신기합니다. 자국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세단이 한국에 너무 자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 저런 차 보면서 야, 한국 사람도 돈 많이 버네. 능력 좋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좋아가지고 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능력은 별거 없는데 남자들 꿀리기 싫어가지고 할부로 산 겁니다. 할부로. 예. 그런 차를 자기가 현찰로 살 만한 능력 없어가지고 할부로 지는 겁니다. 할부로. 그래서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이 장난 아니에요. 아마 그거 모를 겁니다. 외국 사람들. 일본 같은 경우에 중형차를 몰고 싶어도 못 모는 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라고 해서 자기 집에 차고지가 방열이 있어야 돼. 차고지 있어야 되고 차고지 사이즈가 본인이 원하는 차 사이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차고지가 있어. 근데 우리 집 차고지가 사이즈를 봤을 때 중형 세단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차를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리고 차 살 돈이 있어도 우리 집 주차장이 없다. 차고지가 없다. 그러면 차를 못 삽니다.
만약 일본의 차고 직면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구매량의 한 70%는 줄어들 겁니다. 70%는 줄어들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주차 문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남의 골목 같은 데 대놓고 있다, 갓길에 된다거나, 우리 집이 아닌데 막 차 대놓고 있다거나, 그런 게 허다하잖아요. 거기다가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는다. 우리나라만큼 정말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무슨 집밥을 못해 먹거나 뭐 음식 요리를 못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을 너무 좋아해. 뭐 배달 음식만으로 끼니 해결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문제는 배달 음식 나간들 무시 못하죠, 이게. 거기에 배달 음식은 절대 밥이 될 수 없는 게, 뭐 끼니 해결은 되겠지만 자꾸 먹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왜냐, 배달 음식이 맛은 있지만 그 맛이 왜 있겠어요. 설탕이나 소금, MSG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칼로리고, 그러다 보니 자주 먹으면 당뇨, 고지혈증, 체중 증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거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배달 음식 주로 먹는 분들 보면 배만 나왔습니다. 살 금방 찝니다, 이게. 그러면서 모을 돈이 없다고 징징대죠. 그렇죠. 할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남다른 거 다 하면서 돈이 없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남들 하는 거 포기 못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 유행하는 거, 뭔가 좀 인기 많은 거 있으면 다 해야 되잖아. 그럼 그렇게 사시던가. 쭉 그렇게 사세요. 대신에 그렇게 살고 나서 나이 먹어서 그 뒷감당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좀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이 먹어 돈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체감 안 된 분들 많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근데 그때 후회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돈이 안 모이는데 징징대지 마시고요. 왜 돈이 안 모인지를 냉정하게 가계부를 적어서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돈이 많이 나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돈 많이 나가는 곳이 있으면 그런 거 줄이시면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모으십시오. 나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징징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면 말이죠. 아무튼 지금은 허세 부리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다가는 진짜 나이 먹어서 빈 껍데기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